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아주 큰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곳들이요. 이 기업들이 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 규모가 무려 450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뭐랄까, 거품 아니냐? 너무 과한 투자 아니냐? 이런 우려도 슬슬 나오는데, 근데 정작 CEO들은 덜 투자하는 게 더 위험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서는 걸까요? 이 거대한 투자 전쟁의 이면,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의 미래와는 어떻게 연결될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450조 원이라는 금액이 작년 투자액보다 40%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핵심은 뭐랄까 여기서 뒤처지면 그냥 끝이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절박함이요? 네. AI 기술 경쟁에서 한번 밀리면 미래 시장의 주도권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아주 큰 거죠. 게다가 또 타이밍이 올해 1분기에 AI하고 클라우드 사업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기름을 부은 격이죠. 뭐랄까, 이건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 사업 기회다. 이런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경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 이런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베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기술 개발 잘해보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미래 산업의 어떤 판도 자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인프라 선점 경쟁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요.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속도로 막 달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 같이 막 달려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약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하고 구글은 그야말로 질주 중이에요. 아마존은 뭐 1,000억 달러 이상, 구글도 750억 달러 투자를 예고했죠.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1,000억 달러, 750억 달러. 와, 이 두 회사는 왜 그렇게 인프라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건가요? 다른 회사들이랑 좀 다른가요? 네, 이 두 회사의 핵심 전략을 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요. 이들은 AI를 어떤 완성된 서비스로 제공하기보다는 인프라나 API 형태로 제공하려고 해요. API라면? 개발자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거요? 맞습니다. 일종의 연결 통로 같은 거죠. 고객사들이나 개발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직접 AI를 개발하고 응용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AI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남들이 만들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겠다? 그렇죠. 판을 크게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 이 회사들한테는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의 규모나 성능이 곧 경쟁력이자 핵심 상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 많은 개발자, 더 많은 기업 고객을 유치하려면 당연히 더 큰 데이터 센터,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수적이겠죠? 마치 도로를 많이 깔아야 그 위로 차가 많이 다닐 수 있는 것과 좀 비슷한 비유가 되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좀 다르다고요. 여기는 오히려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MS는 최근에 일부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연기했다는 소식도 있고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모습입니다. 왜 그런 거죠? MS도 AI모래 좀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요. 챗GPT 때문에 완전 후속 그렇죠. 근데 MS는 이미 그 오픈 AI와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상당한 우위를 점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미 좀 앞서 나갔다 이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새로운 인프라를 막 늘리는 것보다는 이미 확보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자사의 기존 주력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MS365나 애저 클라우드 같은 여기에 AI 기능을 통합해서 실제 사용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또 그걸로 수익을 내는데 더 집중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선도주자니까 약간의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미 잘 팔리는 서비스에 AI를 얹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러면서 다음 단계를 좀 더 차분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나 구글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와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 부담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인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이게 단순히 IT 투자를 넘어서 제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심지어 제조업의 끝판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요? 아, 그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요, 그냥 컴퓨터 몇 대 모아놓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정말 초고성능 반도체, GPU나 CPU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 또 엄청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 설비, 그리고 열을 식히는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 고속 네트워크 장비, 심지어는 이 모든 걸 담을 건물 건설, 그리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된 그야말로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2034년쯤 되면 이 관련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니까요. 그 경제적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1,000조 원. 와, 정말 엄청난 시장이 새로 열리는 거네요. 특히 그 전력 소모가 기존 데이터 센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면서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AI 연산이라는 게 기존 작업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보통 서버 렉 하나당 50kW에서 100kW 정도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보는데 이게 일반 데이터 센터의 거의 10배 수준이에요. 10배요? 렉 하나가 100kW면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100kW면 웬만한 소규모 마을 하나가 쓰는 전체 전기 사용량하고 맞먹을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렉 하나가요. 렉 하나가 마을 하나요? 와,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 수급 같은 사회 기반 시설 전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수준인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걸 넘어서 어떻게 이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량의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아예 서버를 특수 액체에 담가서 식히는 액침 냉각 같은 새로운 기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로 식히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액침 냉각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신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반도체나 전력 설비, 냉각 솔루션, 건설, IT 서비스 같은 아주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술 혁신을 계속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정말 파급 효과가 엄청나네요.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려움이나 과제는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장밋빛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죠. 몇 가지 큰 과제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여전히 그 고성능 GPU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들기가 워낙 어려우니까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기도 하고. 네, GPU 대란 얘기는 계속 나오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문학적인 전력 소모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만 가까운 곳은 더 그렇죠. 또 하나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투자 대비 수익성 문제군요. 네, 특히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 같은 곳에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성능을 내는 AI 모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아, 저비용 고성능 모델이요? 그렇죠. 이런 모델들이 계속 등장하면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최고 사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빅테크들의 초고비용 투자 모델이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판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비용 모델이 성능까지 좋다면 굳이 비싼 빅테크 인프라를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럼 우리 한국 기업들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 거대한 시장에 우리도 좀 참여하고 있나요? 네, 물론 한국 기업들도 이 시장에 당연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강자니까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전력 설비나 일부 부품, 또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운영 관리 분야에서도 협력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주로 핵심 부품 공급이나 협력사 역할에 좀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을 짜는 건 아직 좀. 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가 이 시장에서 더 앞서 나가려면 말씀드린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정말 시급하고요.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도 최근에 언급했지만 이 투자 비용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어떤 전략적인 지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투자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케일이니까 정부의 역할로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특히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나 관련 규제 완화, R&D 지원 같은 부분에서요. 알겠습니다. 결국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 미국 빅테크들의 정말 거대한 투자가 단순히 그들만의 경쟁이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누가 과연 가장 지속 관련하고 효율적인 전략으로 이 엄청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최종 승자가 될지, 이건 정말 여러분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미국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 경쟁, 그 배경과 또 여러 전력들, 그리고 경제적인 의미까지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과 자원이 AI 개발이라는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서서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산업 지형, 그리고 어쩌면 일상생활까지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정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말 막대한 자본과 자원이 소수의 거대 기업, 빅테크에 집중되는 현상이 과연 AI라는 기술을 인류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될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한 새로운 경쟁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거대한 판 자체를 뒤흔들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 갈림길 언저리에 서 있는이 너무 되겠습니다.